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이제 재능기부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교육 내용은 이제 증권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설계사로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금 더 뒤에 앉으시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고객에 대한 보장 내용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세일즈하는 직업이니까 저희의 상품들을 또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생명보험으로 보장의 중심을 잡고 손해보험으로 세부를 채우자. 중점적으로는 저희는 생명보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생명보험 상품을 좀 세일즈하는 것을 중점으로 잡고 또 생명보험에는 없는 몇 가지 특약들이나 또 세부적인 것들은 손해보험 쪽으로도 준비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증권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은 보험 설계사의 핵심 역량이다. 증권 분석을 할 수 없는 설계사는 이 업계에서 사실상 살아남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의 보장 공백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여 최적의 리모델링을 제안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세상에 완벽한 보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좋은 보험을 잘 준비를 해주셨지만 분명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현대적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또 새로운 치료법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객님들한테 계속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저희 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본인이 공부하고 발전을 한다면 분명히 그만큼 고객님들한테도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이 많아진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교육을 하게 된 슈퍼독립본부 챔피언 지점의 김교원 부지점장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23년 위촉을 해서 그래도 지금 2026년 1월이 되기까지 다양한 그래도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좋은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저도 신입 때는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육을 들었던 신입 FC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영광스럽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제가 보고 배웠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열심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증권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고객님들과의 약속이다. 그리고 고객님들은 증권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우리 회사에 저희 신한라이프라고 하는 회사에 어쨌거나 청구를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상황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어떤 권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증거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시면 고객님들께는 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행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 이 증권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내 보장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는지 다시금 상기시킬 수가 있고 그 보장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가진 핵심 문서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얼마를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보장받는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증권 내용에 다양하게 적혀져 있겠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부담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과거에 어떤 질병 치료 이력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인수는 가능하지만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이 질병에 관해서는 이 부위에 관해서는 보장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부담보라고 하는데 이런 부담보 자체도 증권상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보장받는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것들 회사마다 증권의 형태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고 또 상품마다 증권의 형태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 많이 글씨가 쭉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증권 내용들은 다 형식과 글자의 차이들만 다를 뿐이지 요소들만 이해하고 나면은 어떤 증권을 봐도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용어 같은 것을 좀 찾아보자면 보장,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혜택이라고 되어져 있고 면책,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날 진단을 받았다. 회사에서는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예를 들면은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89일째 진단 받으시는 것보다는 90일이 지나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갱신, 보험료가 재조정되는 시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뒤에 장표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증권 분석의 필요성, 당연히 이제 고객 상담을 할 때 정확한 보장 내용과 설명으로 신뢰를 구축한다. 고객님을 만났어요. 저희 당사 고객님일 수도 있고 타사 고객님일 수도 있겠죠. 그럼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증권 내용들을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증권을 열어봤는데 증권을 봤더니 여러 가지 당사, 타사 여러 가지 보장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타사여도 충분히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타사여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이 당시에 부담보가 있으신 걸로 나와져 있는데 혹시 이때 치료 이력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결국에는 그냥 흔히 실력이 없는 설계사가 와서 그냥 세일즈를 하기 위해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서 내가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줌으로써 신뢰를 좀 구축하는 과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증권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죠. 계약 내용의 변경, 갱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점검들. 저희가 이제 뭐 CS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계약을 받고 나서 끝나는 직업들은 아닙니다. 계약을 받고 나서도 고객님이 유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금 찾아뵈어서 선생님 그때 준비하셨던 상품이 이런 상품이었고요. 그때 당시의 보장을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자면 뭐 암진단금은 얼마, 뇌 심장질환금은 얼마, 수술금은 얼마 이렇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근데 보니까 선생님 저를 만나시고 나서 얼마 뒤에 뭐 3개월 뒤에 보험 상품을 하나 가입하셨네요. 저희 상품이 아니시네요. 하면서 또 그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급 심사, 보험금 청구 시에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권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저희 당사뿐만 아니라 타사에 대한 보장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보한 후에 확인한 후에 고객님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고객님께서는 현재 저희 당사에서는 혹시라도 암 진단을 받게 되시면 당사에서는 3천만 원, 타사에서는 7천만 원의 금액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토탈 1억 원이라고 하는 진단금이 나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장 공백과 중복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뭐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증권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니 저희 당사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있으신데 타사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있으시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금액들은 어느 정도 과하게 설정되어져 있는 것 같으니 이 보험료에 대한 것들은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 상품을 또 세일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증권을 읽을 줄 아는 설계사는 고객 신뢰를 얻는다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강의 구성 자체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보험증권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증권의 기본 구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증권 분석의 기초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증권 분석에 필요한 기초 사항들, 용어들이 되겠죠. 그리고선 증권 분석, 저희 당사 상품에 대한 증권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증권에 따른 보장 내역을 파악을 하고 당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타사에 대한 증권들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타사에 대한 증권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증권 분석 시에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상담의 리모델링에 관련된 실무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형 대화와 그 다음에 제안, 구조에 대한 것들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증권 분석이란 보험증권 분석은 고객의 현재 보험 가입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증권에 기재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읽고 해석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고객님을 만나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일즈를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보험 얘기를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국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증권 분석입니다. 고객한테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상품들을 세일즈 하는데 당연히 고객님들이 이 부분을 그냥 설득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납득을 하시려면 반드시 고객님들도 내가 어떻게 보장이 되어져 있고 내가 어떤 공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 분석의 핵심은 보장 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특약별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다. 보험은 주계약 그리고 특약으로 나눠져 있죠. 주계약이라고 하는 건 필수 부가 특약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특약은 설계사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특약이 될 것인데, 이 특약 내용에 따라서 고객님이 받게 되시는 보장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특약들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장 공백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또 중복된 건 어디에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할 수가 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증권을 읽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생애주기와 리스크 상황에 맞춰 보장 내용을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증권이라고 하는 거, 사실 잘 모를 때에는 저도 저차올 때에는 그냥 고객님이랑 같이 읽었어요. 사실 읽기만 해도 파악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뭐 암의 진단을 받으셨을 때 뭐 한 3기 지급 금액을 지급함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5천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럼 그거 같이 읽으면 돼요. 예. 암 진단금, 선생님께서 혹시나 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연령대, 고객의 직업, 그리고 고객이 앞으로 가지고 있게 될 어떤 리스크, 혹은 지금 고객님께서 생각하는 미래적인 어떠한 이제 계획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래도 고객님들께서는 조금 더 신뢰를 갖고 준비를 하고, 또 신뢰를 갖고 준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이 되겠죠. 분석의 세 가지 목표는 현재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파악을 한다. 두 번째로는 보장 공백 및 중복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한다. 이 확인을 다 했으면 그걸 토대로 저희가 제안을 해야겠죠. 이 제안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신입 저차를 분들께서는 아직은 보장 분석을 하고, 보장 분석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고 하시다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투스텝으로 보장증권에 대한 것들, 증권에 대한 것들을 확보한 후에 회사에서 보장 분석을 충분히 하시고, 또 보장 분석 표를 만들어서 그걸 자료를 근거로 고객님께 두 번째 만남 때에 이제 제안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개선 방안 도출이라고 하는 건 저희 상품을 제안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의 기본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증권, 당연히 첫 페이지에는 저희 신한으로 따지자면 신한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증권 표지가 있겠죠. 그리고 증권 표지를 보면은 이제 보험사명 신한라이프라고 적혀져 있고, 증권 번호가 있습니다. 증권 번호,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주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증권 번호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계약 번호가 회사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약자 정보, 피보험자 정보, 이 모든 것들이 기재된 첫 번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주계약 그리고 특약 목록이 있겠죠. 여기 있는 것들, 주계약이랑 특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주계약과 특약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보험사명, 증권번호, 그리고 계약자 정보, 피보험자 정보, 수익자 정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특히나 뭐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던 나의 보험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한 자녀의 보험도 있을 것이고, 부부 간에서는 배우자 간 크로스로 준비하시는 계약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제가 아무리 고객을 만나서 설명을 잘하고 납득을 하셨어도 그 계약자, 그 고객님이 계약자가 아니면 이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을 하시거나 어떤 수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에는 두 분 다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분 다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일단 계약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저는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세 번째, 보장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겠죠. 두 번째 페이지에 주계약과 특약에 대한 목록이 있다면 그 목록에 따른 상세 보장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별 보장, 사유, 지급 조건, 보험금 지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제 보험료 납입 정보들이 있겠죠. 납입 주기. 그러니까 언제마다 갱신형 같은 경우는 언제마다 이 보험이 갱신이 된다. 납입 기간 몇 년 동안 납부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보장 기간들도 있겠죠. 몇 년 동안 납입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보장받겠다. 그 다음에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등의 정보가 함께 적혀져 있다. 그래서 보험사마다 이런 증권의 형식은,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본 구조들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꾸준히 보다 보면은 다른 보험사 상품들을 만나도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을 처음 받았을 때에는 이 네 가지 것들을 좀 중점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습관들을 기르시면 좀 많이 익숙해지실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증권 분석, 가족의 생활을 지켜주는 약속이라고 되어져 있죠. 생명보험은 특히 이제 손해보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리스크들, 사망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중대질병 발생 시 가족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핵심 상품입니다. 정액보장 방식으로 약속된 금액을 확실하게 지급한다. 정액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건 약속된 금액들을 당신이 고객님께서 얼마가 들었던 간에 저희는 약속한 금액을 드리겠습니다가 됩니다. 이제 저희 실비보험 아시죠? 실비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비례보상이라고 해서 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정액보장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보험의 기본 구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계약이 있습니다. 기본 계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계약이라고 하죠. 주계약은 필수 부가 특약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금액 설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아예 없앨 수는 없는 특약이다. 제가 고객님께 설명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 주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계약은 나무로 치자면 뿌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약은 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설계사의 주관에 맞춰서 저희가 부과를 해드릴 수도 해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특약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본 계약은 이제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1억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계약은 당연히 보장의 중심축이 되겠죠. 그 밑에 특약을 보시면 재해사망 5천만 원이라고 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사고 시의 추가 보장이라고 되어져 있죠. 생명보험사는 일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망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살, 타살, 급작사, 우연사, 돌연사 어떤 형태이든 간에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자살 같은 경우는 납입 후 2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지나야만 보장이 가능하죠. 그 밑에 특약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망 중에서도 혹시나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더 유족보상금으로 드릴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제가 이렇게 특약을 더 들어놓은 상태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지급될 것이고 제가 만약 재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지급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약은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넣었네요. 그래서 진단 시에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된다. 그래도 생명보험사는 이제 실비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만 제출하면 내가 먼저 병원금을 납부하기 전에 서류 먼저 제출하면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명보험사에서의 이런 정액보장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장기간 20년 만기고 종신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납부를 하시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납부는 하지 않고 그리고 평생토록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20년 만기 90세 보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 어머니 세대 혹은 그보다 더 이제 젊으신 세대를 봤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사실 80세 정도만 해도 우리가 그때 당시로 따지자면은 되게 연로한 그런 나이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80세면은 혹시나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기도 했고 평균 수명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80세면은 어느 정도 좀 80세 이후에 보장 공백이 두려워지는 나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준비해 주셨던 보험은 80대 만기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서 또 하나의 저희 세일즈 포인트로 할 수도 있겠죠. 과거 같은 경우는 80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연로하신 나이고 유고하신다고 하셔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는 80세 이후가 되시면 보험이 없는 무보험 상태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맞춰서 보장 기간을 늘려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년 만기 종신으로 되어져 있다. 보험 기간 10년 납입 그리고 비갱신, 갱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이제 보장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20년 만기가 이제 종신이 아니고요. 20년 납부가 아니고요. 20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 예요. 20년 납, 20년 만기. 그러니까 20년 납부하면 20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 혹은 그 슬래시 되어져 있고 종신이라고 되어 있는 건 혹 20년 납부하고 나면 종신토록 보장해 주겠다. 이 문구입니다. 납입 기간은 10년 납입이다. 네, 그리고 비갱신, 갱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납입 기간은 뭐 상품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뭐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이상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갱신. 초기에는 보험료가 갱신보다는 높게 설정이 될 수가 있으나 이 보험료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그대로 픽스되어서 쭉 납입을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재계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갱신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때 고객님의 어떠한 보험료라고 하는 것들이 좀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반드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갱신이라고 해서. 어떤 특약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뭐 발생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료에 대한 것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가 떨어지는 특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르는 특약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초기, 젊으신 나이였을 때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게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요일에 맞춰서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갱신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갱신이 좋냐 비갱신이 좋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희가 세일즈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갱신을 비갱신으로 안내를 드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증권 분석에 관련된 5가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그냥 제가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계약자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지금 계약번호 밑에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에 대한 것들이 원래는 적혀져 있는 증권이에요. 근데 이제 고객님 개인정보라서 이제 제가 빈칸으로 만들어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저 부분에 고객님에 대한 성함, 피보험자에 대한 성함, 수익자에 대한 성함들이 적혀져 있다. 먼저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한 구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지 혹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지 그러면 이 보험의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져 있는지 이제 재능기부 통해서 많은 이제 강사님들이 교육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는 상속이나 증여 관련된 교육들도 분명히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납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담보, 특약에 대한 구조를 파악을 하죠.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러프하게 적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치료 특약이 얼마가 되어져 있다. 암진단금은 얼마가 되어져 있다. 뇌출혈 진단금은 얼마가 되어져 있다. 수술 특약은 얼마다. 이렇게만 그냥 좀 명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 항목과 금액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료라고 되어져 있죠. 이 특약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 이 주계약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저 항목들에 대한 총합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 또 보장 기간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약 일자는 1999년으로 되어져 있고 만기 일자는 1052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100세 보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제 62년생, 62년생이신데
그 기간에 맞춰서 그냥 100세까지만 보장되는 형태로 설정을 해주셨었다. 그래서 납입 주기는 월납으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험 형태는 뭐 환급형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가운데 이제 면책사항 확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면책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원래 이 화면에 보여야 되는 건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면책사항은 없으세요. 그래서 표기가 되어져 있지 않고, 면책에 관련된 것들은 속상하게도 제가 면책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 거를 기준으로 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보장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어져 있다. 예를 들어 납입 보장기간 비교, 세 번째에서 좀 러프하게 보셨던 것들을 보자면, 거기서는 그냥 암진단금 얼마라고만 적혀져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어떤 암일 때 얼마, 어떤 암일 때 얼마, 소외감은 얼마,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보장금액이 적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5가지 프로세스에 맞춰서, 순서에 맞춰서 이제 보장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좀 쉽게 증권을 더 이해하고 분석하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민수라고 하는 40대 남성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땡땡생명에 이제 정기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기본 보장은 사망 1억 원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특약 같은 경우는 재해 5천만 원, 암 3천만 원, 뇌출혈 3천만 원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납입 기간이 10년이고요. 보장 기간은 20년 동안 보장이 가능합니다. 월 보험료는 6만 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럼 다시 이걸로 보자는 거죠. 먼저 기본 구성, 10년 납에 20년 보장이다. 10년 동안 납부하시고 나면은 납부 끝나고 나서 저희가 10년 동안은 더 보장해 드릴게요. 20년이 지나고 나시면 대신 보험은 소멸됩니다. 예요. 월 보험료는 6만 500원을 납부하고 계시고, 일단 기본 보장, 사망보험금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민수 고객님께서는 가족, 생활비, 내가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가장의 부재가 생겼을 때 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가정에 대한 리스크들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주셨죠. 그래서 보시면 재해특약도 넣었습니다. 재해특약 5천만 원. 여기서 말하는 재해특약은 재해사망특약은 아닌 것 같고요. 재해장애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체를 비율로 나눠서 그 비율에 맞게끔 재해로 인한 신체의 손상, 그러니까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장애에 맞춰 5천만 원 금액 안에서 비율대로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추가로 해주셨고, 질병에 관련된 것들도 준비를 해주셨죠. 암진단 특약 3천만 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수 고객님께서는 혹시나 어떤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즉시 지급해드린다. 또 있죠. 뇌출혈 특약. 마찬가지로 뇌출혈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에는 3천만 원에 대한 진단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유토FC 심근경색 특약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구나. 정확하십니다. 잘 듣고 계시네요. 네. 고객님께서는 이제 설정을 따로 해주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되시면 진단금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 미가입 상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저희가 선생님 근데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좀 뇌쪽으로 취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은 비율이 심장이 많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심장에 관련된 질병은 따로 준비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해서 심장에 관련된 질병도 보장을 넓혀가시죠 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보장 금액은 기본 사망보험금 1억 원, 그 다음에 특약으로서는 최대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실제 저희 당사 신한라이프 회사의 증권입니다. 그래서 제 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와 봤어요. 제가 2024년 9월에 준비를 했었던 저희 신한의 통합건강보장보험 1이라고 하는 상품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계약자죠. 네, 그리고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한 상품이고 제가 아팠을 때 수익자 저로 되어져 있죠. 제가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으로 열어놓았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법정상속인에 관련된 것 그리고 사망에 관련된 어떤
수익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사망보장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음 또 교육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실 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상품명을 봐야겠죠. 예, 상품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어떤 상품인지 상품명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고객님을 만나서 저희 당사뿐만 아니라 타사 마찬가지로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상품들도 있을 것이고 타사에 제가 모르는 상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상품명을 전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 상품에 우리는 세일즈 해야 되니까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한 이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자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혹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계약 일자도 봐야겠죠. 계약을 언제 하셨는지 그래서 몇 년 납부로 되어져 있는지를 보면 이 계약이 언제 만기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 계약 일자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정보 다를 때에는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계약자는 김규원 90년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피보험자가 예를 들어서 59년생이시다 하면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 보험은 김규원 선생님께서 아버지 보험을 좀 준비해 주신 건가요? 라고 이제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수익자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당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증권 내용을 보시고 나면은 증권 내용에 이제 저희 솔 FC 통해서 증권을 볼 때 이제 지급 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고객님이 저희 당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신 이력이에요. 그 지급 내역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고객님을 만나서 설명을 다 했고 했는데 고객님이 2년 전에 안 진단 받으셨었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고객님께서도 잘 납득을 해주시고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입이 안 되는 사례들도 많고 또 FC분들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고객님들 잘 상담을 마쳤는데 진단 이력을 확인하지 못해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급 내역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미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계약 그리고 특약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주계약은 이제 나무로 치자면 뿌리에 해당하는 기본 계약이다. 그래서 주계약은 필수로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년을 납부하고 종신토록 보장이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주계약은 당연히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에 일반 사망이다. 일반 사망금 200만 원을 설정을 해 두었고요. 밑에 보시면 특약이 있죠. 특약 같은 경우는 나무로 치자면 가지에 해당하는 선택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계를 할 때 내가 원래 늘 해오던 그 특약 설정대로만 계속 그냥 곡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 고객은 이런 부분이 다르고 이 고객은 이런 상황이 다른데 나는 그냥 똑같이 내가 해오던 대로 암 얼마, 뇌 얼마, 심장 얼마, 수술 얼마, 입원 얼마, 간병 얼마 이런 것들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넣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설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상황과 고객의 어떤 리스크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어떤 고객님들 만나든 내가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분명히 언젠가 지금 내가 했던 행동과 다른 설계사를 만났을 때 분명히 이 보험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들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충분히 대화를 한 후에 고객님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이제 특약 내용 자체도 15년 납부의 종신보장으로 되어져 있는 특약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10년 갱신에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특약, 양성자 방사선 치료 특약,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 특약,
카티 항암 약물 허가 치료 특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갱신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 당사에는 이제 갱신형으로 되어져 있는 특약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 타사에도 다르지 않고 갱신형으로 되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다른 특약과 다르게 이제 다른 특약은 15년 납부의 종신이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은 10년마다 금액이 오르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100세까지 납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 갱신이 되면 이거 되게 좀 고객님들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 갱신 금액 자체가 크지도 않고, 저는 이 특약들을 부과해서 고객님에게 세일즈 할 때 반드시 상품 설명서 뒷장에 있는 갱신표까지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 상품은 갱신으로 되어져 있는데 보험료가 10년마다 올라가도록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뒷장을 넘겨서 갱신 예상표를 보시면 금액 자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앞으로 90세 한 6번 정도 갱신이 된다 했을 때 지금 한 390원 하고 있는 특약이 한 5,000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선생님 지금부터 60년 뒤에 5,000원이면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값, 더위사냥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값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도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특약들은 선택해서 삭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병장애 특약. 질병장애 특약은 아까 전에 김민수 고객님이 준비해 주셨던 재해 특약 5천만 원과 다른 특약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을 해드리는 것. 그래서 질병장애 특약과 암수술 특약, 암치료 특약, 뇌심장 관련 특약, 고혈압, 당뇨, 1종부터 5종 수술 등 다양하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는 손해보험 상품들이 특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 과거에는 이제 생명보험사 상품이다 보니까 특약들이 굉장히 심플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도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편의 그리고 넓은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특약들이 또 나오게 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총 보험료를 보면 이제 합계 보험료가 되어져 있죠. 고객님이 납부하게 될 총 보험료가 된다. 이제 저희 당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이체, 그러니까 계좌 납부로 가능합니다. 즉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해요. 근데 저희 당사에도 몇 안 되는 카드 납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원상품 같은 경우가 카드 납이 가능한데, 다만 모든 카드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신한에서 이제 신한 프라이드 카드라고 하는 상품을 발급받게 되면 그 카드로 카드 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카드 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 혜택에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할인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증권 내용을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내가 천천히 읽기만 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는 특약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암수술 특약이라고 볼게요. 암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진단금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1회당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2번 하면 2번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진단금은 최초 1회만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수술금은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드린다. 그래서 일반암이라고 하는 수술로 수술하셨을 때에는 300만 원의 수술금을 드리고, 소외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수술을 받게 되시면 60만 원의 수술금을 지급해 드린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입 금액의 1%만 지급해 주겠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 이 특약은 한 번만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특약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특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특약은 이제 달라요. 최초 1회만 지급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 1회만 지급을 해주는 특약이다. 그래서 어떤 특약들은 계속 지급이 되지만 어떤 특약들은 최초 1회만 지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
CAR-T 치료 같은 경우는 연간 1회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1년에 한 번씩만 지급이 되는 거구나. 최초 1회만 지급돼서 끝나는 건 아니고 다만 수술금처럼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연간 1회에 있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수술 같은 경우는 1회당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뒷장을 보면은 여기서가 이제 면책 혹은 부담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에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암진단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0일 이내의 진단 시에는 뭐 면책된다 이런 부분들이 써져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주고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내시경 검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용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종 제거를 했는데 이제 용종 제거를 한 이력 때문에 이렇게 부담보가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 인수 특약 가입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위 12지장에 5년 동안의 부담보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3일부터 2029년 9월 2일까지 저는 만약에 위나 12지장 쪽에서 어떠한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보장이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대장 같은 경우는 3년의 이제 부담보가 잡혔죠. 그래서 지금 2026년 1월이니까 저는 1년 8개월 동안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 마찬가지죠. 경추부 5년. 사실 경추부는 제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목이 좀 이렇게 삐끗해서 뭐 안 돌아가가지고 뭐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실비 제출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드가 저렇게 잡혀서 경추부도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부담보가 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간도 있습니다. 전기간이라고 써져 있어요. 3년이 아니라 전기간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고객님은 대장 직장에 관련돼서는 이 보험에 있어서 전기간 동안 면책이 된다. 그러니까 부담보가 된다. 보장을 받지 못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전기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질병, 그 부위에 5년 동안 병원을 가지 않으면 부담보는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어필해주면서 선생님 보니까 저때 이제 정기간 부담보로 되어져 있는데 혹시 이때 치료 이력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물어보시고 근데 그 이후로 병원에 가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물어보시고 왜 제가 여쭤봤냐면 정기간 부담보가 되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반드시 무조건 정기간의 부담보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기간 부담보도 이제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한번 알아봐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알아봐드리고 안내드리고 그러면 신뢰 쌓이겠죠. 그러면서 저희 또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책기간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앞장에 나와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뒷장에 나와져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증권은 꼼꼼히 보시면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게 타사 증권이에요. 타사 증권. 근데 타사 증권은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죠. 뭐가 스포츠 활동 중 상해 스포츠 활동을 해야만 스포츠 활동 중에 다쳐야만 보장을 받는 거예요. 영화 관람 중에 다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특약들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꼼꼼히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다. 고객님들은 그냥 상해 보험으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상해 사망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휴일 대중교통 사망상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휴일날, 평일에 다치면 못 받아요. 휴일에 내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다치면 못 받아요. 대중교통을 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해야만 지급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고객님들은 그냥 사망보험으로 알고 계신 경우들도 있어서 반드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손해보험에서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1회 보험료는 뭐
제가 숫자가 잘 보이진 않지만 2만 얼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그 밑에 작은 칸을 보시면 보장에 대한 금액은 13,000 얼마, 적립에 대한 게 14,000 얼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맨 위에 빨간색 칸을 보면은 보장보험료는 얼마고 적립보험료는 얼마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적립보험료는 만기 시 그리고 또는 이 보험을 이제 해약 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이 보험은 13,000 얼마짜리 보험인 거예요. 근데 고객님은 2만 얼마를 내시죠? 그 남은 차액은 뭐냐? 저희가 맡아놨다가 나중에 드릴게요. 좀 나쁘게 비약적으로 설명하면은 설계사들이 수당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는 있지는 않고 손해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고객님들한테는 고객님부터 전화해서 적립보험료 없애세요, 줄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에 대한 금액만 세이브가 돼도 저희가 제한 드릴 수 있는 캐파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다. 대체납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장성 특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험료가 오르는 시점에 월 납입료를 저 적립금액이 대신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은 처음에 갱신이니까 싸죠? 근데 금액은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고객님이 내는 돈은 처음과 동일해요. 나 이 싼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계속 가고 있는 이 차액은 적립금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나는 납부하는 게 그렇게 적지 않아서 상관없다라고 하시겠지만 납부하신 금액에서 계속 차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적립되고 있는 월 보험료가, 월 납입료가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갱신되었는데 월 납입금액이 인상되지 않았다 하면은 적립금액에서 계속 차감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다. 나중에 선생님께서 납부하신 금액 찾아가실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갱신이 없다고 해도 예를 들면 보장금액이 3만 원이에요. 그리고 적립금액이 2만 원이죠. 그래서 5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고객님이 납부를 하십니다. 30살에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20년 동안 잘 납부를 하셨어요. 20년 동안 고객님이 5만 원씩 납부하신 금액은 적립금액은 4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년 뒤에 돌려받는 금액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해지했을 때 결국 이 보장에 대한 이 보험에 대한 보장을 내가 포기했을 때, 해지했을 때 또는 만기가 설정되어 있는 나이, 이 보장이 100세까지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100세가 되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럼 제가 30살에 50살까지 20년간 480만 원을 적립해 놨는데 100세 되어가지고 그거 480만 원 받으면은 물가상승률 고려했나요?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고려 안 해도 그때 당시의 금액을 봤을 때에는 100세가 돼서 제가 480만 원 나오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이 48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일정 부분은 공제하고 나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납부하면 만기되는 나이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건데 굳이 해지를 하셔야 되시거나 아니면 만기가 되어야만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적립보험료에 관련된 것들은 손해보험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또 이제 저희 스마트 보장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타사라고 되어져 있는 타사에 대한 증거들을 확인을 할 때 저희 당사권은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직접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고객님한테 고객님 땡땡 생명에 있는 증권 가지고 나오세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객님이 뭐 없어졌어요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저희 스마트 보장 분석이라고 하는 이 화면, 이 이제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타사에 대한 증권들도 확인할 수가 있다. 보시면 이제 땡땡 고객님은 보험계약을 10건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총 납입보험료는 183만 5,220원을 납부하고 계시네요. 보시면 이제 계약 리스트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접촉을 했었던 고객님이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이 들어가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은 이제 KB 손해보험 쪽에 준비를 해주셨고 AIG 손해보험 쪽에 준비를 해주셨다. 그러면 이제 다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하면서
저희 또 잘 하고 있는 손생보 RP를 통해서 저희의 이제 생명보험에 대한 세일즈를 좀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보시면 2025년 8월에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계약 안 하시고 이제 KB에서 하신 거예요. 아, 이러면 제가 하나 놓친 거죠. 네. 봤을 때 이제 상품 상세라고 하는 이 돋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아, 이 보험을 8월 30일 날 준비를 해주셨구나. 아, 이 고객님이 나한테 안 하고 8월에 하셨구나. 또 이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아, 보장기간 79년까지 가능하시구나. 상품명을 보니까 연만기 갱신형으로 되어져 있네. 그러면 이 보험은 연만기 1년 되었을 때 갱신이 되는 보험이구나. 그리고 20년 동안 납부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 갱신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보험이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112대 질병수술비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보험회사, 손해보험사에서는 N대 질병 수술, N대 질병 보장 수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 질병 포함되어 있는 보장을 가능한 명시되어져 있는 수술을 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12대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 외우고 다닐 것도 아니잖아요. 잘 모를 때에는 약관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에는 약관을 봐요. 약관에 이제 112대가 무엇인지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생명보험은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수술들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다 나눠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은 N대 질병 수술이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만 지급을 해드립니다. 막 이렇게 좀 많이 흔히 이제 저희 거를 세일즈하기 위해서 손해보험 상품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도 야, 우리도 1종부터 5종 낼게 해가지고 이제 손해보험도 1종부터 5종을 낸 거예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출산 되고요. 손해보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보험사는 1종부터 5종 수술 안에 암수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1종부터 5종 수술에 암수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 상품에서 1, 2종 수술을 들어도 암수술 따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뒷장을 넘기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당사 포함해서 타사도 포함해서 어떻게 보장이 되어져 있는지 쭉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첫 장에는 사망, 장애, 암, 뇌 이렇게 보장이 되어져 있고 뒷장에는 수술, 입원, 그리고 치료비, 마지막에 실비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적혀져 있는데 실제 사례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이제 신입 FC가 지인을 만났어요. 지인을 만났는데 이제 보장에 대한 것들을 증권을 받아서 봤더니 제한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은 어머니가 준비해 주셨던 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보험에 대한 권리는 어머니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 내가 설명을 드리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괜찮다. 나 보험 잘 돼 있으니까 내 딸 보험 내가 잘 해놨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다시 얘기를 했죠. 또 거절을 받았어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친구 증권 들어가서 스마트 보장 분석 들어간 다음에 이 화면들을 다 캡처해. 다 캡처해서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그냥 그거를 딸한테, 그 친구한테 이거 어머니 한 번만 전달해줘 라고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쉽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도 카톡으로 뭔가 파일을 받았고 그 파일을 열어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열어봤더니 어머님이 생각하셨던 거랑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거랑 되게 다르구나. 그럼 한번 만나볼게 해서 계약이 2건이 나왔어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스마트 보장 분석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을 만났을 때도 가장 이 화면을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해요. 선생님 보이시죠? 지금 뇌출혈 진단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뇌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뇌출혈뿐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대한 혈관, 예를 들면 뇌에 꽈리가 튼다라고 하죠. 대뇌동맥류 같은 경우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으로 범위를 넓혀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지표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아직은 조금 저차원이라서 증권분석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지인들이나 이제 만나겠죠. 증권을 받았겠죠. 받아서 이 창을 딱 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친구라고 가정을 할게요. 누구누구야. 지금 보면은 너 같은 경우에는 질병장애가 이제 최소부터는 3%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건 준비가 안 되어 있네. 이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암 진단 특약은 그래도 잘 되어져 있지만 암에 대한 치료는 조금 부족한 상태야.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도 조금 부족한 상태고, 그래도 수술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잘 해놨다. 다만 말했던 것처럼 암에 대한 치료, 항암이나 방사선의 치료 같은 건 조금 부족한 상태로 보이지? 너가 봐도 그렇지? 자세한 건 내가 회사에서 자세하게 분석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우리 포트폴리오 잘 제작되니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내가 이거 전달 한번 해줄게. 하고서 일부 후퇴하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잘 할 수가 없으면 일부 후퇴하시고 회사 돌아가셔서 선배님들, 부지점장님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하시면 분명히 더 좋은 솔루션을 주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준비해서 2차 미팅에서 제안하시고 계약 받는 거를 저 추천드립니다. 특약 분석 시 자주 놓치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도 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좀 세일즈를 그래도 건강보험 쪽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는 갱신을 비갱신으로 안내드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에서 갱신이라고 문구를 만약에 보신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증가될 수가 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중복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실제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 보상하므로 여러 개 가입을 해도 이제 지급되는 금액은 비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다면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보장기간. 주계약은 15년 납부하고 평생 보장인데 밑에 있는 암진단 특약은 15년 납부, 15년 만기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고객님께서는 이런 걸 잘 몰랐다고 하면 15년 납부 끝나고 나 이제 암진단금은 평생토록 있겠네 하겠지만 실제로는 만기, 소멸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기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감액, 면책 조건들을 보시면 좋다. 암진단금 90일 이내 면책기간, 1년 이내 감액기간,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 외에 부담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 계약 초기에는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아예 보장이 제외될 수도 있다. 그래서 면책기간이라고 하는 것들, 감액기간이라고 하는 것들, 또 부담보라고 하는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증권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뭐냐면, 부족한 보장은 제한하는 것이고요. 과잉 보장은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험 분석의 최종 목표는 균형 잡힌 보장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보험의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모양새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보장은 정리하여서 보험료를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어쨌거나 고객님들도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들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계속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랫동안 유지하시고 보장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보장을 분석하고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보장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정리를 하게 되겠죠. 중복되거나 과도한 보장을 찾아 해지하거나 감액을 한다. 휴일, 교통, 대중교통, 상해, 사망,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 공백만큼, 그리고 갱신이 있었다면 비갱신으로 저희가 부족한 보장에 대한 것들도 보완을 하고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장을, 내 보험을 제한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받는 거에 제일 좋은 건 추가 가입입니다. 추가 가입. 근데 이제 보험료에 대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보험 이만큼 줄여줄 테니까 내 거 이만큼 가입해. 사실 이거를 세일즈 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세일즈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납득시키고 추가 제한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면책 기간들도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보험료도 분명히 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